이 수업의 내용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앞으로 이어질 쭉 G매핑 수업과 관련돼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고, 특히 유전학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유전학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대충 듣고 흐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 수업 시간에 이런 사람에서의 포월 제네틱스 연구에서 이게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의 형질이 복합 유전 형질이고, 그런 경우에 그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복합 유전 형질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복합 유전 형질의 경우에 우리가 유전적 특성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차이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다음 중 유전병인 것은, 여러분들 아직 그 질병명에 대해서 다 배우지 않으셔가지고 좀 익숙치 않은 용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번 PKU 또는 고시혈병, 2번 고혈압, 당뇨, 암, 3번 결핵, 간염, 에이즈, 4번 교통사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답이 1번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를 좀 바꿔서 서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다음 질병에 걸리는 확률에 유전적인 인자가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케토뉴리아나 고시혈병과 같은 일반적 전형적인 유전병의 경우는 유전적인 인자의 기여도가 거의 100%죠. 그러니까 A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태어날 땐 멀쩡했는데 나중에 뭘 잘못 먹어서 고시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예도 없는 거고, 태어났을 때 PKU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결정돼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 암 같은 질환은 어떨까요? 앞의 예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암입니다, 이 아이는 고혈압입니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고소병처럼 그런 유전병은 아니긴 한데, 근데 또 키의 예처럼 엄마 아빠가 또 집안에 당뇨 환자가 많으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은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의 경우라면 환경적인 인자와 유전적인 인자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전적인 인자가 어느 정도는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핵이나 간염, 에이즈 또는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 19 같은 그런 감염병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좀 재수 아닙니까? 감염병, 코비드를 생각하면 우연히 같은 교회, 같은 식당에 환자가 오는 바람에 걸렸다. 그런 좀 재수 없으면 걸리고, 또 잘 열심히 그런데 안 가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걸리고, 순전히 이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질병이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도 생각해 봅시다. 에이즈도 당연히 에이즈 환자랑 내가 접촉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CCR5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안 걸려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통로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문제 때문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접하느냐 안 접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코비드도 그렇고 결핵이나 간염처럼 굉장히 좀 드문 질환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내가 그 환자를 접촉했느냐 안 접촉했느냐가 중요하게 결정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결핵 환자가 꽤 많은 편이고요, 서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의외로 알게 모르게 결핵균을 계속 접촉하고 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핵 면역 반응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핵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도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미약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되게 결핵 환자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 투베쿨린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결핵에 대한 그 면역 반응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결핵균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면역적으로 계속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몽골 같은 그런 나라를 가보면 간염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비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꽤 많은 편이지만 그런 나라는 엄청 많아서 이제 여기 수직 감염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되게 엄마가 감염 환자면 되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환자가 되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보면 이 같은 형제 중에서 분명 엄마가 간염 환자인데 간염인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흔한 경우는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에 접촉하는 그런 확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접촉했을 때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 하는 그런 이제 호스트 인자라 그러죠. 이제 그런 우리 몸의 특성도 굉장히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코비드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연구를 해보면 이게 코비드 바이러스에 접촉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잘 걸리는 사람, 잘 안 걸리는 사람 또는 같이 걸렸을 때 더 심해지는 사람, 절 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100% 확률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 걸리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몸의 유전적인 인자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가 정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안 대대로 교통사고에 잘 걸린다. 아버지도 뭐 고모도 뭐 할아버지도 형도 계속 교통사고를 잘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존다거나 이제 졸음을 잘 못 이긴다거나 또는 뭐 주의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거나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배우실 때 유전학이라는 이런 병 아주 희귀하고 내가 평생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의사로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그런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관련성이 좀 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들 중에서 유전적인 인자가 제로인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병에 다 유전적인 인자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이런 유전학은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서 다 고려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학문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 트레이트 또는 질환, 디지즈를 분류할 때 단순 유전 형질 또는 질환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imple genetic trait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유전자 하나, 정확히 얘기하면 유전변이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라든가 얼마 전 유전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멘델 법칙에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멘델리안 트레이트, 멘델리안 디즈라고도 부릅니다.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시클셀 아네미아라든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헌팅턴 같은 질환들, 고시저, 페니케톤유라 이런 되게 희귀한 유전병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질병은 아니지만 뭐 마른 기지 같은 그런 특성들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건 되게 이렇게 유전자 하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이런 거 찾기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질환이나 특성에 대해서 그 유전자를 찾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변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타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태어나자마자 또 심지어는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경상척결 빈혈증을 가질지, 뭐 헌팅턴을 가질지, 또 심지어는 마른 기질일지 물기질일지 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와 변이를 알면 그 형질 또는 질환의 분자적 기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포성 섬유증의 경우에 그 원인 유전자가 CFTR이라는 걸 알아내었고 그것을 연구해서 이 질병이 클로라이드 이온의 수송의 문제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의 경우에 CFTR 단백질의 구조가 잘 밝혀졌고 거기에 바인딩해서 채널을 더 잘 열리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개발되어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합 유전 형질 또는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lex Genetic Trait 또는 Disease 또는 뭐 Common Genetic Disease 또는 Common Complex Disease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작용하는 것이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대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암,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환들 또는 뭐 키, 몸무게, 성격 같은 여러 특성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부 이제 희귀유전병을 제외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질환과 특성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요인들, 특히 관련 유전자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두 개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뇨에 반드시 걸린다 또는 정확히 몇 살 때 당뇨에 걸린다는 걸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런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높아진다 이렇게 예측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전 형질 또는 질환을 심플과 컴플렉스로 분류해서 설명했는데요. 가끔 이것을 심플을 레어 디지즈, 또 컴플렉스 디지즈를 커먼 디지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심플 지네틱 트레이트가 다 레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른 기질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거의 99%가 가지고 있는 커먼한 심플 트레이트입니다. 또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가 다 커먼할 필요는 없죠. 레어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어 디즈, 커먼 디즈가 곧 심플 디지즈, 컴플렉스 디즈라는 뜻은 아닌데 이것이 가끔은 섞여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주제는 바로 이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입니다. 이 컴플렉스 트레이트는 심플 트레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이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컴플렉스 지네틱 디지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환의 유전자는 또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컴플렉스 지네틱 디지즈 또는 트레이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요. 지금부터는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일단 내용이 좀 복잡하고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또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힌 특성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티피컬한 컴플렉스 지네틱 디지즈의 특성들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런 용어들의 예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건 심플 지네틱 디지즈 아닌가? 하는 그런 질병들의 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심플이라고 했던 그런 디지즈도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고 그 질환들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심플 지네틱 디지즈는 어쩌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디지즈가 좀 복잡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적힌 특성들은 모든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가 가지는 그리고 또 일부 심플하다고 생각했던 질병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 오브 이네이턴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당뇨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뭐 고혈압이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왜냐하면 멘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멘델 법칙에 따른 뭐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열성 같은 얘기도 하기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피노타입의 정의나 진단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때 배웠던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제라고 생각해 보면 가교도에 누가 환자인지 누가 환자가 아닌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병의 경우는 그게 애매한 누가 환자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